대한민국 형법의 형벌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재산형, 명예형, 자유형, 생명형. 구체적으로는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산 몰수, 과료, 불유, 벌금, 자격 정지, 자격 상실, 금고, 징역, 사형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헌데 조선시대의 형벌은 대체적으로 쥐어 틀거나 때리거나 해서 고통을 주는 형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형벌과 사형 집행의 모습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타임슬립 조선시대로 출발! 곤장에서도 태형은 회초리로 엉덩이나 종아리를 치는 형벌입니다. 가장 가벼운 형벌로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대수를 세어가며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부녀자의 경우에는 옷을 벗기지 않으나 가늠한 여자의 경우에는 옷을 벗기고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 15세 이하인 자, 폐병에 걸린 자, 임신한 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는 대신 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형은 조선말 장형이 폐지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존속되어 1920년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장형,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사극에서 흔히 보는 곤장의 형태입니다.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형벌에 있어 권리남용의 폐해가 가장 심했던 벌이라고 합니다. 집행간의 자의적인 판단이 게재되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령의 제도는 1895년 갑오경장 이듬해에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줄이틀기에서도 가세줄이는 두 발목을 꽉 잡아매고 그 사이에 2개의 몽둥이를 끼워서 뼈가 활등처럼 휠 때까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형벌입니다. 이때 형졸 하나는 뒤에서 제수가 움직이지 못하게 상투나 머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사극에서 장형에 이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벌인데 사극에서는 모두 의자에 앉아서 줄이를 틀고 있습니다. 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투리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틀고 있습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으로 줄줄이는 두 발목을 묶은 뒤 양쪽 다리에 맨 줄을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두 무릎이 맞닿게 하여 고통을 주는 형벌입니다. 이때도 역시 형졸 한 명은 뒤에서 제수가 움직이지 못하게 상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꽂고 줄줄이를 틀기도 합니다. 죄인 압송도 일반적인 압송이 있고 유형 떠나는 죄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목에 칼을 찬 사람은 죄인이고 나머지 2사람은 수종인입니다. 유형이란 중죄를 범한 자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일정 기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강제 이주 형벌을 말합니다. 사극에서는 본세 안 난다고 대충 밧줄로 손을 묶어 귀양 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유래라는 개념이 지금과 많이 틀려서 말을 타고 유배지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고 유배지에서 매일 술잔치를 하면서 고을사또의 아첨을 받는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장차 귀양에서 풀려나 정치 복귀를 하게 될 관료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있었다고 합니다. 죄인 회술래, 조리돌기, 죄수를 길거리로 끌고 돌아다니면서 창피를 주는 형벌로 죄수의 팔을 결박하고 목 뒤로 북을 메어 죄수의 등에 고정시킨 다음 포승줄을 잡으며 뒤따르는 형졸이 북을 쳐 사람의 시선을 모읍니다. 일반적으로 참수형을 당할 죄수의 얼굴에 회를 칠한 후 민가로 끌고 다니면서 처형 사실을 공지시키고 범죄를 경고하는 의미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기타 형벌, 학춤을 추게 하는 형벌, 수영자의 상의를 벗기고 팔을 뒤로 하여 몸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매질을 하는 형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손을 등 뒤로 잡아 묶고 팔 안쪽에 막대기를 넣어 공중에 매달기도 합니다. 형졸들이 그 아래에서 회초리로 때리며 수영자로 하여금 혀를 학학 거리도록 계속 뛰게 하였는데 이것이 학에 춤추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압슬, 수영자의 하의를 벗긴 채 모서리가 있는 나무 토막 위를 걸터 앉게 하고는 무릎 위에 널판지를 놓고 그 위에 형졸이 올라가 주장으로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좌우로 압박하는 형벌입니다.
중죄인의 경우에만 시행됐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워 수용인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살아남더라도 대부분이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대단한 가혹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포락형, 고족형, 발가락 사이에 불을 놓아 발가락을 쪼개 수용자로 하여금 걷지 못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주로 민간에서 도망친 노비에게 하는 형벌로 형전 3호에서는 이를 엄히 금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조선의 고유 형벌입니다. 닭장 맞는 죄인, 수용인을 발가벗기고 밑에는 모가 난 물건을 깔고 그 위에 꿇어앉히며 전신을 무차별 구타하는 형벌입니다. 이때 수용자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자 뒤에서 형졸 한 사람이 붙잡고 수용자의 팔 뒤로 젖혀서 묶은 다음 그 사이로 지렛대를 넣어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구타하고 있는 형졸은 회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장, 죄수를 가운데 두고 여러 명이 죄수의 둘레를 돌며 교대로 무차별 구타하는 형벌입니다. 난장은 죄인에게 너무 가혹한 신체적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중종 6년 1511년과 영조 46년 1770년에 각각 금지됐지만 그 후로도 관행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상민이나 천민계층의 사람이 신분이 높은 여자를 범하거나 근친상간 등 사회기강을 어지럽힌 범법자를 칭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민간에서 멍석으로 몸을 말아 몽둥이로 무차별 구타하는 멍석말이도 난장의 일종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할 때 사용하는 욕인 젠장 맞을놈 이라는 말 또한 난장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죄수 감금, 착고, 고량틀을 채운 죄인. 착고는 죄인의 발목에 채우는 형구로 속칭, 고량틀이라고 합니다. 나무 외에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착고는 70세 이상 노인과 15세 미만 어린이, 부녀자에게는 채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착고는 죄수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식 넣기, 유배형. 마지막으로 사형. 사형 중에 차명, 참수형. 차명일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첫 번째, 처형장으로 죄수를 압송한다. 죄수의 팔을 뒤로 결박하고 목에는 감옥에서 채운 칼을 그대로 씌우고 말을 태워서 형장으로 압송한다. 두 번째, 처형이 공개 집행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군대가 시위를 한다. 군중이 모이면 사형수 얼굴을 회칠하고 양팔을 등 뒤로 잡아 묶고 어깨 밑으로 긴 막대기를 끼워 여러 번 형장 주위를 끌고 다닌다. 세 번째, 형장 관리가 큰 소리로 사형수의 죄상과 판결문을 낭독하고 사형수의 웃옷을 벗긴다. 그런 다음 거적 위에 죄인을 엎드리게 하고는 침목을 목에 개어 절단이 용이하게 하였다. 양쪽 귀는 화살촉으로 꿰어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머리 상투 끝을 끈으로 매어 삼각대에 연결하여 형이 집행된 후 절단된 머리를 별도로 옮길 필요 없이 그대로 끝만 당기면 삼각대에 절단된 머리가 효수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망나니가 목을 벤다. 생각보다 쉽게 베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내어 쳐야 할 때도 있다. 시간이 걸릴수록 사형수의 고통은 커지기 때문에 미리 사형수의 가족이 망나니에게 한 방에 죽여달라는 뇌물을 꽂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참수한 머리는 효수한다. 그 다음 교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수형. 그리고 사사, 사약 먹이는 형벌. 이때 사약을 가지고 온 관리를 금부도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당시 사약의 효과가 그리 좋지 않아 죄수가 죽기까지 한나절이 걸리기도 했고 여러 차례 먹여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속 논쟁으로 유명한 송시열의 경우 두 번째 사약을 마셨을 때 오히려 지병이었던 요로법의 부작용을 고쳤을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송시열의 경우 사약 3사발을 마시고 한참을 지나서야 숨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식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무려 16잔을 마시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를 보면 산속에 혼자 들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는 틀리겠지만 그 옛날에 유배지를 떠난 죄인들도 성격에 맞았다면 행복하게 살았겠죠?